오늘도 즐거운 아재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식자판기 시조 다트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트케인님.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요즘 뭐 어떠셨습니까? 바쁘셨을 건데 가을이라. 네네, 바쁜 거고 우리 지난주에 아만다가 첫 회가 나갔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지역 웹툰 뉴스를 했는데 네네. 제가 두 가지 근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지사항으로 경남 웹툰 캠퍼스에 이제 뭐 추가 공고를 냈는데 담당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고맙다고. 뭐 영상 보고 있는데 내용도 너무 재밌고 경남 웹툰 캠퍼스 추가 모집 소개 너무 감동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연이 이제 뭐 뉴스를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뭐 일부만 따온 거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웹툰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만 오신 거예요? 다른 거 뭐 온 거 없고요? 두 번째는 두 네, 번째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예. 어제가 10월 17일이었나요? 그 대구에 가서 그 공격하라에서 집배님이 하셨던 국제부상운동 공모전 심사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아주 많으신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고 주최 측에서는 한 20일경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 대구의 국제부상운동이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보다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정신이 오랫동안 이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만화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공모전이라서 아주 즐겁게 심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심사는 얼마 정도 걸렸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어제 저희가 2시에 모여서 한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정말 힘들었던 과정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근황 얘기 물어봤고요. 뭐 저희 근황은 뭐 아시잖아요. 계속 밤새 또 만화 그렸다. 계속 만화 그렸고 또 만화 그렸고 이번 요 촬영 시간에도 늦어서 뭐 저희는 뭐 하도 겪는 일이라 뭐 이제는 하여튼 오늘도 저는 계속 PD님이 화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요번 주도 저는 계속 지난주도 계속 만화를 그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겠는데요. 요 얘기 다트케임께서 발제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과연 지역 웹툰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부산에서도 2개 업체가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웹툰 기업 자체에 대해서의 진페이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풍토나 토양이 좀 있어서 잘하는 거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서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뭐 지사 뭐 이런 형식만 우리가 계산했지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탄탄한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하면 그것이 뭐 지역 생태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웹툰 캠퍼스가 생기고 회사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도 하나의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순천에서는 투니스 만화 2개 기업이 들어왔고 IA 스타라는 중국 업체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적고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에 스튜디오 질풍이 거의 안착을 했습니다. 웹툰 창작회사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는 대전에 또 스튜디오 아이레라고 여기도 웹툰 창작회사로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일본도 제가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그쪽도 지역에서 소기업이 이게 웹툰이나 만화 쪽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성공적인 모델을 해서 이제 지역 웹툰 생태계도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져서 건강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성공적인 광주 스튜디오 집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진빼님이 인터뷰를 하셨죠?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저랑 개피디가 편집을 하고 보니까 그날 더워서 그런가 진빼님이 NG를 20번 내셨더라고. 정말. 근데 대본도 없고 처음에 보니 초면에 하니까 저도 뭐 작가지 방송인 아니니까 잘라내고 간단하게 저희가 그러면은 스튜디오 집법 2호 대표 인터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진빼입니다. 잘생겼네요. 오늘은 지역 웹툰 기업 중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에 있는 질풍 스튜디오 2호 대표님과 만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예. 저는 웹툰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네. 광주 오늘 처음 왔거든요. 네. 저번에도 깨끗했어요. 했는데 낮에 참고로 제대로 이호 대표랑 저랑 처음이에요. 나이가 거의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업체 봤는데 요 회사가 너무 이쁘고 작가님도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이라고 하죠. 작가님도 되게 많고 되게 환경이 좋아서 저도 한번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최근 스튜디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한국 최초로 4대 보험 가입자로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4대 보험 그러면 일반 직장이랑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마블식 스튜디오랑 비슷한 관련이 좀 비슷합니까? 거의 99%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각 자리에 이렇게 시설 좋네요. 네, 네, 되게 좋습니다. 폰도 보고 네네.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네네. 음악도 들어가면서 네네. 옆에 또 화면에 안 보이는 보이지만 자리도 있어가지고 옆에 편하게 쉬면서 침대도 네, 있고 그림을 그리시는 약간 것 소파도 같은데 있고 되게 좋습니다. 하루에 이게 일하는 과정 시스템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일반적으로 웹툰을 제작할 때는 이렇게 실력 있는 그 외부 작가님과 혹은 뭐 내부의 이런 기획사분들 혹은 매니지먼트사가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작품 제작한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회사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저희 스태프들이 전체를 다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출근해서 그림 그리고 퇴근하고 네 맞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겨우 저녁에 있는 삶, 이제 겨우 그러지, 저녁에 있는 힘들었다니. 삶을 살고 있고요. 아, 그 전까지는 저희 불쌍한 직원들, 스태프들 뼈를 갈아서 악덕 업체죠. 아닙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네.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표정도 다 좋고 네. 또 되게 즐겁게 일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광주에서 왜 지역에서 이런 업체를 운영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네. 왜 하필 지역에서 이런 사실은 광주가 더 업체를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많이 운영하고 했어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 좀 웹툰 투자를 많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우수한 재원들이 이제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런 그 내부 제작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소싱 제작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인건비를 떠나서 이렇게 임대료나 초기에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어떤 기업을 만들게 되면 너무 그 초기 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음식도 맛있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임대료도 싼 광주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업체를 운영하신다는 건 뭐 정보 면에서나 인적 자료 뭐 이렇게 수급 면에서는 조금 힘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계속 지역에서 이제 창업도 계속 요구하고 또 광주는 전통적인 또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업체, 이런 기업은 광주에서도 뭐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보기 힘든 네네. 그런 업체인데 뭐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거 네네. 있습니까? 초기에 광주에 왔을 때는 웹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그 디지털 화실 아니야? 어떻게 웹툰이 고도화된 화실, 그런 화실.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겠어라는 좀 저평가, 제일 잘 모르고 그런 입장이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한 4년, 5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지역에 있는 진흥원 분들이나 시에서도 좀 저희를 좋아하고 웹툰도 어떤 그 기업으로서의 그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꽤 이제 친밀하게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예, 지평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네.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프로젝트를 일본 이제 웹소설을 갖다가 일본 작가가 이제 라인을 그리고 우리가 후반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근데 자체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정보 지원을 받아서 작가에게 뭐 공급하기도 하고 유료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결국 지역 웹툰 회사가 저는 웹툰 하나만 갖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기타 큐슈에 있는 콜트라는 만화 회사 같은 경우는 애니도 하고 3D도 하고 영상도 합니다. 결국 지역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제가 실패한 이유는 결국 내가 지부 성격으로 또는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권역으로서 이사 가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모델이 아니라고 보고 자생적인 것이 결국 살아남는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 회사를 만들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뜻이 있다 치고요. 저번에 다트캐닝하고 저 울산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울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던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도시들이. 그러니까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걸로 이런 식의 기존의 생산을 해서 거대한 이제 그 메커니즘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잠깐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살짝 웹툰이나 이 콘텐츠 쪽으로 눈을 돌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담당자가 잘 모르니 보통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뭐 이렇게 기획서를 들고 가면 제일 먼저 그런 산업적인 산업 또 도시들은 진지하고 재미없게 아니, 되는데 요거 얘기할게요. 됐고 요거 지역에서 돈 되냐 물어본다. 지역에서 실패한 CEO 입장에서 CEO는 아니에요. 가장 걱정 장사다 망한 거지. 아니 글쎄 예. 장사는 뭐 네, 그래서 이제 네. 임대료 같은 게 제일 무섭던가요?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만 장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진짜 딱 그대로 월세는 월세 임대료. 왜냐하면 월말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면 15일 되면 갑갑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월세를 또 내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월세는 빨리빨리 들어오는지 아무튼 지역에서 만약에 웹툰 회사를 만약 제가 한다면 제일 뭐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인건비를 주느냐.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따오느냐. 그게 가장 걱정. 마지막으로 이 발제를 끝나면서 네. 우리 진pe이님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작가로 남거나 네. 유튜브로서 전념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자, 첫 번째 제 다시 안 발제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발제 끝낼 것 같죠. 두 번째 의견 제가 네, 두 하겠습니다. 번째 발제는 이제 진pe이님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걸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만화 웹툰 작가 수입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자. 거창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걸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작가들이 최근에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내에 수입 원고료나 수입 글을 공개하지 말라는 근데 조항이 그거는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가요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공개하지 말라는 네. 거는 업체가 자기의 불리한 부분이 나가서 비밀 조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거에 대한 작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밥 먹는데. 자, 그래서 먼저 통계부터 얘기해 그래서 주시죠. 결국에 예. 말씀대로 통계로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세 개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는 이제 평균 수입이 웹툰 작가 평균 수입이 167만 원.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 웹툰 작가 평균 수입은 198만 원. 그 다음에 최근이죠.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2018년에 조사한 거는 연봉이 3천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간층이 한 2,800만 원 되니까 그걸 나눠보면 월 230만 원. 그래서 조사는 2010년에 167만 원, 198만 원, 2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웹툰계가 극과 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버시는 분과 적게 버는 뭐 신인들이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요즘에 웹툰 작가들이 버는 경로가 옛날처럼 잡지에 투고해서 후불로 원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단행본 나중에 인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해졌죠. 다양해졌습니다. 예. 예. 당연히 원고료는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배너에 붙는 광고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품이 2차 생산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돈을 받을 것이고, 또 만화 내에서 이제 PPL이나 또 그런 걸 협업을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MG라는 것은 네. 미리 원고료 같은 걸 땡겨받는 건 개념인가요? 네, 저는 뭐 네이버 이런 데 다음에 연재 안 해봐서 그런 얘기. 근데 MG는 네이버 다운 말고도 미리 다 거의 다 받는다 그러던데. 네, 예, 받는다고 하죠. 네, 저는 뭐 그 정도는 거기서 네네. 그 정도 하고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막이 낮 평균 기온이 뭐 40도야. 그리고 밤 기온이 마이너스 10 몇 도다.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 보면 28도, 29도에 아주 쾌적한 동네가 되는데 이런 통계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시기 뭐 바랍니다. 실제 예입니까? 실제 예입니다. 네네. 제 작가 A 작가는 장르가 이제 웹툰 작가입니다. 근데 월간 만화예요. 그러니까 월간 만화면 이제 주간 만화보다 양이 많겠죠. 월간 만화인데 뭐 사이트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월간 만화로서 1회당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받았죠. 그래서 1년 쭉 넘게. 근데 그거는 네.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네. 많은 건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 1회라고는 하지만 네. 주 1회처럼 4회 분량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 1회에 내가 200을 받는다고 치면 800인데 네. 200 정도 더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받는 네,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월간 작가들은 또 힘들더라고 또 그 그림 그리는 게. 네. 어쨌든 또 B 작가는 전통적인 포털이나 이런 데 연재는 안 하는데요. 생각보다 만화 시장에서는 이제 기획이나 기획 만화나 이제 사업 만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재단이나 사업 쪽에서 기획 만화를 기획하는데 보통 요 최근에 보니까 20화 기준으로 네. 4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혼자 다 하시면 괜찮겠지만 일의 속성상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떼고 하면 뭐 3천 미만에서 뭐 또 어시까지 쓰면 한 2천. 그러면 이제 보통은 4천을 네. 받았다고 치면 네네네. 이거 뭐 20하면 되게 큰 돈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보시면 네. 1,000 정도는 스토리나 콘티 띄고요. 예, 3대출로 빠르시겠죠. 뭐 1,000 정도 네. 후반 작업이나 컬러를 뭐 이렇게 뜬다고 치면 네네네. 2,000이면 예. 하나에 예. 100만 원이야. 예, 예, 예. 한 70건 들어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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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진짜 이거 예, 예, 예. 프로젝트의 성격과 틀리겠습니다만은 되게 작은 돈이네요. 그러니까 밤토끼 보는 친구들 그런 거 보지 말라고요. 얼마나 힘든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세 번째 있습니다. 또 예. 혹시 이거 말고도 네네. 이제 뭐 용역이나 홍보만 하는 그룹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분류들이 이제 만화자 작가 다르니까 이제 홍보나 브랜드 웹툰으로 그리는 작가 있는데 이 작가는 좀 더 그 브랜드 웹툰에서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연평균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받는다. 벌고 있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웹툰 작가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주변에 친한 동료 얘기도 했고 또 통계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또 측면이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뭐 만화과나 애니메이션과의 학생들이 웹툰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데 사실은 애니 쪽으로 많이 열악한 것도 있고 또 게임도 쉽지 않고 근데 웹툰을 많이 오는데 요즘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만 담당하는 뭐 기획 작품만 들어가잖아요. 기획, 콘티, 그림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공모전이든 지원사 가서 많이 보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창작하고 콘티도 그릴 줄 알고 컬러까지 할 수 있는 좀 배우는 신인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도 자기가 스토리텔링까지 책임지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승부를 해서 돈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스킬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닥터 K님과랑 뭐 두 가지 얘기를 해봤죠. 어떤 게 다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저희 안만나에서는 사실 마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청소년 꿈과 그런 얘기를 못 하겠고 조금 더 우리 아재스러운 시선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죠. 그 두 가지였습니다. 지역 웹툰 회사 힘들지만 움직임도 있고 열심히 한다. 모두의 관심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웹툰 만화가 수입 현재 평균 한 3천 미만 살짝 되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 오류로는 빠지지는 마라. 하지만 되게 힘들다. 그래서 불법 만화 같은 거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도 아재들이 신나는 만화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소망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재밌는 얘기 해주셨던 닥터 K님 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 만나는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